안녕하세요. 다원수학에서 아이들과 수학 공부하고 있는 김경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가람고에 입학할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진행하게 될 고1 한가람반 수업은 목요일, 일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월 3일 목요일에 개강할 예정이고요. 교재는 자체교재와 개별교재를 사용을 할 건데, 자체교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기출문제, 그리고 강남 목동권 내신 기출문제들을 기반을 하고, 그리고 시중 문제집들에서 제가 우수문항들을 선별을 해서 편집한 교재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이들의 성향과 수준에 맞게 개별교재 를 추가로 사용을 해서 과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주차별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를 적어놨는데요. 4월이 되기 전에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 있는 것들을 한번 다 훑어보고, 2번을 훑어보고, 그리고 중간고사 대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을 훑어볼 때는 부족한 개념부터 확인을 해서 개념과 실력 그리고 심화 다지기까지 완성을 해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를 시작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쓰고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왼쪽부터 과제장, 오답노트, 교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교재는 제가 수업 시간에 쓰고 있는 교재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편집한 교재들인 거고요. 그리고 과제장은 추가로 이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교재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어려운 단원들이나 계산 연산들이 조금 필요한 단원들은 추가 과제장이 나가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기본 교재와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가는 개별로 나가는 시중 문제집들로 과제가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답노트가 있는데요. 이 개별 오답노트는 개별 오답노트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매 시간마다 아이들 과제를 거둘 거예요. 교재도 걷고 과제장도 걷고, 그리고 시중 교재 개별 과제장도 걷어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틀렸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매 시간마다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거라서 그 모의고사 본 것들에 대한 개별 오답까지 해서 이제 매 시간 나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틀린 문제가 좀 비슷하게 많을 경우에는, 오답률이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답 노트에도 나가지만 기본 과제장에 녹여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들과의 소통, 그리고 학부모님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전화는 자주 안 드려요. 귀찮아하시니까. 귀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화는 자주 안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카톡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 시간 시험은 어떻게 봤는지, 과제는 어떻게 잘 해오고 있는지, 수업 태도는 어떤지, 그리고 요새 아이들의 컨디션은 어떤지, 저한테 아이들이 이것저것 이야기해 주는 거 있으면 은근슬쩍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비밀 얘기하듯이 얘기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어머님들도 저한테 이렇게 되게 제가 아이들과 생활할 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아이들과 교감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이게 효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어쨌든 간에 이쁜 아이들 저한테 맡기셨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테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수업 내용을 이렇게 어머님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쯤은 전화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봐요. 실제 내신 기출 문제들을 기반으로 한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름이랑 학교는 다 지워놨는데, 블러 처리를 해놨는데, 아이들이 맞고 틀린 문제를 정오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점수 평균을 내고, 이제 등수를 내고, 그리고 문항별 오답률을 내죠. 그래서 문항별 오답률을 내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재테스트를 볼 수 있게, 그 문제들로만 모아서 다시 테스트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답노트도 제가 따로 만들어주고, 이제 해서 저렇게 실전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아이들에 비해서 올해 아이들은 어떤지 또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고 난 후에 풀이를 다 해줘요.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게 답까지 내주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풀이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접근 방법만 알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남아서 아이들이 이제 지하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본인 힘으로 틀린 문제들을 다시 한번 고쳐보는 거죠.
제가 백날 첫날 수업하고 고쳐준다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트릭에 속아 넘어갔다라던가 함정에 속았다라던가 아니면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라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리 시간을 줘서 아이들이 풀어내질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너희는 이런 함정에 빠졌어. 앞으로는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 라고 알려주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던가 그렇게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실전 모의고사 성적 분석을 한 것들을 토대로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제 순위를 매겨서 붙여놔요. 근데 실명으로 성적을 붙여놓고 등수를 매기면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아이들한테 낼 때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나의 닉네임을 적어서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닉네임으로 이렇게 순위를 붙여놓는데 아이들을 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분명히 나랑 같이 웃고 떠들고 맨날 장난치고 나랑 게임하는 친구인데 나 노는 시간에 나랑 같이 놀고 다른 시간에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아이들은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내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정도로 됐구나라는 걸 좀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닉네임으로 그렇게 순위를 매겨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생각보다 처음엔 좀 많이 고민이 됐는데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조금 자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상처받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저는 장점이 조금 더 크다고 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속해서 3번을 1등을 한 친구들한테는 뭐 치킨을 사준다라던가 이런 상을 내걸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시간마다 이렇게 내신 기출을 기반으로 한 실제 내신 기출 문제들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풀이를 하고 오답노트가 이렇게 나갈 건데 그러고 난 후에는 제가 그 문제 유형마다 실전 모의고사에서 봤던 그 문제들마다 유사 유형을 한 2문제씩 정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2문제씩 정도 만들어준 그 클리닉지를 숙제로 나눠줄 건데 틀린 문제에 대한 유사 유형은 그날 풀고 귀가를 해야 하고요. 틀리지 않고 맞은 문제에 대한 유사 유형은 이제 제가 숙제로 내주거든요. 그래서 틀렸던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답노트였는데 오답노트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답노트에 그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아니면 이 문제에서 나왔던 개념들을 조금 더 확장하면 이런 문제로도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문제들 제가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그 문제에서 파생돼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 라는 문제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형별로 정리해놓은 클리닉지가 또 따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해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문제들을 전체를 다 풀이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 문제 풀이를 한 영상들을 아이들한테 보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머님들이 보시는 이런 영상이 아니라 제가 이제 손풀이로 해서 보내주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손풀이해서 보내주는 영상 캡처본인데 이거는 제가 물리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아이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마다 풀이할 때 좀 굉장히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하고 이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들은 무엇인지 한 번씩 더 찝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에 대한 방법, 풀이 방법 같은 걸 스스로 공부해 볼 수 있게 그리고 개념 정리까지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풀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전체 영상도 제가 항상 촬영을 하고 있어서 내가 오늘 수업 때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중을 잘하지 못했다라던가 아니면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조금 빠르거나 어려워서 내가 오늘 걸 다 소화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수업 영상도 제가 촬영본, 녹화본을 제공을 해서 스스로 복습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스케줄러예요.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문제인 건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애기라서 고등학교 입학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여름방학 지나서까지는 아직도 계속 애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애기라서 본인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다라는 사실이 자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아직도 마냥 애기 마냥 그렇게 지낼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주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한데 처음엔 일단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것부터 연습을 하고 이제 조금 그게 익숙해진다면 무조건 오래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1학년 때 좋은 성적 나와서 쭉쭉쭉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빠르면 한 학기, 조금 길면 한 1년까지 아이들 스스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스케줄로 쓰는 연습을 조금씩 시켜요. 물론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남학생들,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돼? 라던가.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케줄러 사서 설령 공부는 안 한다고 해도 열심히 쓰고 꾸미고 뭐 하거든요. 근데 남학생들은 그거조차도 시작이 어려워서 조금 힘들긴 한데, 내가 무슨 요일 날 어떤 과목의 공부를 얼만큼 할 것인가라는 거를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만 해도 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요것들을 조금 아이들이랑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내주는 수학 숙제를 어떻게 요일별로 나눠서 얼만큼씩 할 건가를 시작으로 해서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다른 과목들까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볼 것인지 일주일을 7일을 꼬박 공부를 하는데 쓸 수는 없으니까 뭐 5일을 공부를 하고 6일을 공부를 하고 마지막 일주일의 마지막 하루는 내가 한 주 동안 공부했던 것을 뭐 복습한다라던가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건 방법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 많은 방법들을 이제 아이들과 한 번씩 해보고 우리 아이한테 뭐가 제일 적당한 방법인지 잘 맞는 방법인지를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그 중에서 이제 시간 관리하는 연습하는 걸 도와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시간 관리하는 스케줄 짜는 연습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뭐 수업 후에 이제 개별 클리닉은 필수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때 제가 아이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날 본 시험지 정답 맞았니 틀렸니가 아니라 전체적인 풀이 과정도 제가 직접 채점을 하고 확인을 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개별 클리닉은 꼭 필수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매 시간 기출문제로 실전 모의고사 진행하고, 그 실전 모의고사 성적 분석한 거 토대로 이제 풀이해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풀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손풀이 영상으로 아이들에게 풀이 영상 제공하고요. 그리고 그 오답에 대한 거는 이제 개별 오답 노트와 그리고 전문항에 대한 객관식 전문항에 대한 유사 유형까지도 이제 클리닉지가 제공이 되어서 숙제 그리고 또는 뭐 그날 개별 클리닉 시간에 완료해야 되는 것들까지 하고 이제 하원을 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반 수업 소개 자체가 한가람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라 한가람고 기출문제 분석이라도 해야 하나 라고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한가람고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학교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자사고였다가 일반고로 전환돼서 입학하는 첫 해라서 한가람고의 수학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과목들도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바뀔지가 잘 예상이 안 돼요. 지금과 똑같이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낼 것이냐 아니면 이거보다 더 쉬워질 것이냐 도저히 가늠이 안 돼서 제가 이걸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솔직히 저는 수학 같은 경우는 내신 준비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는 게 길게 보고 3년 길게 보고 수능 공부를 하듯이 이제 수학 공부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내신 공부도 되고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내신 준비가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그런 게 아니라서 저야 이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런 입장이지만 당장 닥친 아이들은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님들의 마음도 그런 게 아닌 부분이라 이제 내신 준비를 학교별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한가람고를 위한 수업인 거죠. 그래서 평일날 이제 한가람고에서 만약에 뭐 학교 스케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동적으로 제가 스케줄 전체 조정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수행평가라던가 아니면 뭐 프린트, 교과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되기 전에 전체적인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2번을 보고 이제 4월 달에 시험 대비를 시작을 할 텐데 시험 대비를 시작을 할 때는 온전하게 한가람고를 위한 자료들만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린트 또는 부교재까지 해서 이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한가람고 학생들을 위한 자료들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머님들도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첫 해니까 이게 학교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예상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들이라서 어머님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 수학은 크게 바뀌는 게 없을 거예요. 길게 보고 길게 3년 보고 비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잘 다져 나간다면 큰 무리 없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당장 성적을 잘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수학을 싫어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3년을 잘 이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애기들한테 제가 지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운수학의 김경아였습니다.